자, 오늘은 접선에 이어서 공통접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공통접선이라는 내용을 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곡선이 접할 때예요. 자, 두 곡선이 접할 때는 뭐 이런 상황이겠지. 한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fx가. 근데 g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요점, 뭐 x가 a일 때 접한다라고 합시다. 자, 나는 얘를 다른 말로 공통접점, 공통접선이라고 부를 거야. 접점도 똑같고 접선도 똑같다라는 얘기야. 앞으로 나올 것들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공통으로 똑같은 접선을 갖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조건 나오는 거야. 항상 공통접선 나오면. 첫 번째, 당연하게 얘들아, 이 둘은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함수값이 같아야지 A 집어넣었을 때. 이해가요?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요 둘이 같은 함수값 갖는다라는 놈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접선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두 곡선이 x는 a에서 접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두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예요. 자, 그럼 요번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보자면 한 놈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gx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 A에서. 근데 접선이, 각각의 접선이 한 놈은 이렇게 생겼고 한 놈은 이렇게 생긴다. 망했네요, 그림이. 한 놈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말이야. 수직으로 만난다.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건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거야, 그 점에서. 그래서 얘도 똑같이 1번은 동일하겠다. 뭐 둘 다 A 넣었을 때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야만 만날 거 아니냐. 이해되죠? 근데 요번에는 기울기가 같다가 아니라 기울기를 곱해서 뭐 마이너스 1이다 하시면 되겠지. 수직 조건. 이해갈까? 됐죠? 그래서 요 케이스는 당연히 공통 접점, 뭐 수직 접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한 직선에 접할 때 두 곡선이 한 직선에 접할 수 있어. 근데 접점이 다를 수 있지. 1번도 얘들아, 두 곡선이 한 직선에 접하는 거야. 근데 저건 동시에 접하는 거고, 동시라는 말이 없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fx가 있을 때 요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겼을 건데 gx는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다? 서로 다른 점에서 접할 수 있다. 그 직선과. 얘는 A라는 점, 얘는 B라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다른 접점, 공통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똑같은 접선을 갖지만 접점이 다른 경우죠. 쉽게 말해서. 1, 2, 3번 구분 되겠니, 얘들아? 됐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를 못 쓰냐면 얘들아, 1번을 못 써.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데 얘는 요 둘이 만나진 않잖아. 그치? 1번은 못 쓰고 대신 2번을 먼저 표현해 보자면 F'A랑
G'B가 같으면 돼요. 똑같은 A 아니다. 이번엔 서로 다른 점이니까. 됐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둘이 같은 건 알겠어. 근데 봐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요게 A고 평행한 접선 갖는 요게 B.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 아직 안 나왔지. 그치? 이해 가요? 이 왼쪽 그림과 요 그림의 차이는 얘들아, 그 접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 얼마 나와 요거? 접선 기울기랑 다르지? 맞아? 근데 얘는 접점끼리 기울기 구해보면 접선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조건이 함수값이 만난다가 아니라 요 조건으로 바뀌어. 어떻게? B-A분의 GB-FA. 뭐야? 어려운 공식 아니야? 그냥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게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요 조건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1번 조건이. 네, 요까지 정리해 주시면 한 두 가지 유형 같이 볼게요, 이제. 6조 19번 가봅시다. 자,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뭐야 이게? b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c라는 3차 함수가 1,i에서 접한대. 그럼 아까 내가 그려드렸던 첫 번째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림 그릴 필요 없이 뭐 1, 2번 그냥 무시하시고 한 번에 구합시다.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어디에서 접한다고 얘들아? 1,i에서 접한대. 1을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에까지 연결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게 서로 같으면 된다고. 열리타 완료됐죠. 괜찮을까? 그리고 기억할 건 요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자, 그러면 ABC 바로 구해버립시다. 첫 번째 줄에 의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1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서 A는 마이너스 5,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 A, B, C가 다 구해지겠죠? 아, 플러스이겠죠?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에 2번 답은 뭡니까? 접선 구해달래요. 접선의 기울기 마3이라니까. 얘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 3x. 자, 1 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플러스 1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 너무 쉽죠? 괜찮니? 네. 야, 진짜 쉬우니까 얘는 세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보자. 시작. 네, 두 문제만 먼저 볼게요. 20, 21 먼저 볼게요. 20, 21. 똑같이 가면 돼요. 20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동일하죠. 1번 조건 뭐라고? 둘 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똑같은 값으로 얼마로? 0으로 다 동일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어떤 조건들?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B 더하기 C는 0.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당연히 미분에서 마일 집어넣어 봐야죠. 접선의 기울기. 자, 미분에서 마일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고요. 그게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2B랑 같아야 됩니다. 너희는 미분을 한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냥 암산한 거야, 미분. 니네 할 수 있잖아, 미분은. 믿어도 되지, 이제? 됐어? 그래서 얼마야? A라는 놈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 알았고, 그럼 얘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 알았고, 그래서 C는 1이더라. 이렇게 A, B, C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세 개 곱이니까 답 얼마? 마일 1 곱하시면 되죠. 답은 1이었습니다. 괜찮을까? 됐어? 자, 21번은 얘들아, 21번은 앞에 두 문제랑 달라. 왜? 얜 줬어. 몇 콤마 몇인지. 얘도 몇 콤마 몇인지 줬는데 안 줬지. 방법이 없어요. 가정해야 돼요, 그러면. 왜? 점을 알려줘야 편한 거 지금까지 알았잖아, 그치? 그래서 가정합시다. x는 t일 때 접한다라고 하자고.
가정해, 가정. 그래야 쉽게 풀려. 그럼 1번 조건 뭔데? 왼쪽에 t 넣었을 때와 오른쪽에 t 넣었을 때 서로 같아야겠지. 2번 조건 뭐였는데? 미분에서 왼쪽에 t 집어넣은 거라 미분에서 오른쪽에 t 집어넣은 게 같아야지.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요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제발 잊지 말고 2번이 계속 접선의 기울기야. 우리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 자, 그러면 나는 얘 풀어서 구하는 게 세상 제일 쉽지 않겠냐? 2차 방정식인데 얼마 집어넣으면 0돼? 마이너스 1 넣으면 0되네요. 그쵸? t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7일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 해봐야 되냐면 얘를 대입했을 때 요식이 성립하는지 봐봐야겠네. 마일 넣어보면 돼, 안 돼? 마일 넣어보자. 마일. 그러면 뿔7 2 나오네. 얘도 2 나온다. 오케이, 얘 된다. 이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도 해봐야 돼? 3분의 7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근을 구해보란 얘기야. 왜냐면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알겠죠? 3분의 7 되겠냐 안 되겠냐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계산. 됐어? 그래서 결론. 내가 찾던 t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함수값이었잖아. 마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2라는 점에서 기울기 대입해서 마이너스 4인 접선을 갖는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일 넣었을 때 2 나오도록 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접점을 모를 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똑같습니다. 몰라요. 가정해야겠죠? t라고 가정합시다. x가 t일 때. 그러면 첫 번째 1번 조건은 t 세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3이 t제곱 더하기 2와 같다가 되겠죠. 일단 keep. a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치? 정리만 굳이 해보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1은 0이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풀 수는 없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뭐 써야 된다고? 기울기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 헷갈리시면 못 외우겠으면 항상 쓰세요. 그럼 미분에서 t 집어넣으면 3t제곱 더하기 a와 이 t가 같다가 돼요. 야, 그럼 t랑 a에 관련된 방정식 몇 개 나왔냐, 재혁아? 2개.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면 당연히 연립하면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뭡니까? 주 메인이 문자의 수를 줄이는 거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t라고 해서 대입합시다. a 자리에다가. 됐냐? 그래서 어떻게 되시? 마이너스 3t 세제곱 계산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2t 제곱은 계산 플러스 t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자, 1 넣으면 양변이 0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 사용하셔서 t-1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마이너스 1까지 인수분해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뒤에 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거 허근 나와요. 판별식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t는 1입니다. 됐냐? t가 1이면 결정되는 것들이 뭡니까? 교점의 좌표 1,3이라는 사실. 이게 y좌표들이었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2라는 사실까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고요. 그거에 대입해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었겠죠. 오케이? 네. 자, 23번 바로 갈게요. 뭐 비슷한 유형이라서. 야, 수직으로 만났는데 1번 뭐 해줘야 된다? 1 넣었을 때 둘 다 함수값이 1이어야 한다라는 조건. 그런 다음 두 번째 미분에서 1 집어넣었을 때 둘이 수직이므로 곱해서 마이너스 1 적어주셔야겠네요.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거. 그렇죠. 곱해서 마이너스 1. 됐어? 괜찮니? 미분에서 1 집어넣고 3,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 곱해서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정리해서 뭐 대입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3a 더하기 3b는 3 초록색, 핑크색, 6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 자, 뭐 구해달라고 했니? 우리 문제에서? a, b 값 다 구해야 되네요. 이런.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에 걸 빼서 a는 정리하시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것 같고요. a 더하기 b가 1 나오려면 얘가 3분의 7이라는 값을 가져야겠네요. 이렇게 a, b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죠? 2번 조건만 바뀐 것 뿐이고, 그쵸? 네, 자, 옆에 얘는 둘 다 진짜 한 번에 다 풀게요. 가봅시다. 뭐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얘들아. 알겠죠? 첫 번째, 당연히 뭐 해야 돼?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왼쪽 건 2 나오는 게 맞는데 오른쪽 건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식으로 써야겠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여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수직 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3이고요. 오른쪽 거 미분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얼마? 2 더하기 a가 되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파란색 풀면 바로 나오네요. a 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시지 않았니? 괜찮아? b는 얼마? 대입하시면 초록색 식에다가 3분의 2니까 3분의 4가 부족하겠네. 여기에다가 곱해서 9까지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20이다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25번은 또 동일하네요. 어떤 유형이야? 안 줬어. x가 t라고 가정하시라고. t에서 만났다고 수직으로. 그러면 당연히 t 넣어서 둘의 함수값은 같아야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당연히 미분에서 t를 집어넣었을 때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 둘의 곱이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얘들아? 문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at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됐죠? 그래서 얼마씩 어떻게 돼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4분의 3이 되면서 t라는 놈이 2분의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아마 a만 구하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얘를 다시 대입하셔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된다면 문제에서 줄 거예요. 뭐 양수다 아니면 기울기가 뭐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다른 문제에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또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서 마지막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롤의 정리. 사람 이름이겠죠. 그롤 아니다. LOL 아니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 얘가 연속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 어디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그러니까 정리는 항상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fx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언제? 열린 구간 A, B에서. 기억나죠? 이게 뭔지. 이 표현은 A보단 크거나 같고 B보단 작거나 같다고요. 아래에 있는 표현은 열린 구간 A보단 크고 B보단 작다입니다. 이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A보단 B가 더 큰 숫자일 때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굳이 안 쓸게. 알겠죠? 중요해 저거. 연속은 닫힌 구간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분 가능은 닫힌 구간에서 얘기 못해요. 절대.
알겠어? 저게 수행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니네 빈칸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fx가 우리 사람 이름이 붙은 정리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거든.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일 때만 쓸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는 못 쓰잖아. 그쵸? 얘도 똑같아.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발견한 정리라서 매우 특수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냐면 양쪽 끝에 높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서로 높이가 같다. 됐니?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야. 여기까지가. 이거에 다 만족하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C가 존재한대. 다시 F'C가 0을 만족하는 C가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A와 B 사이에 만족하는 C가 미안해 부등식 쓰지 마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롤의 정리입니다. 내가 아직도 쌤은 저 한글로 쓰는 게 너무 어색해.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대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There exists. C가 존재합니다. A, B 사이에 서치돼. F'C 제로. 이 위에 있는 한글이 저 노란색으로 해석이 돼. 노란색이 저걸 의미하는 식이거든요. 참고로. 그래서 어순이 반대라서 난 아직도 어색해요. C가 존재한다를 먼저 말합니다. 영어야 영어. There exists. C. 다 했어. 이제 부가 설명이야. 이 뒤는 이제 부사. 쌤은 쓸 때마다 아직도 헷갈리는 것 같아. 어순이. 같은 말이에요. 수학적 기호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내 자랑한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알겠지? 자, 저게 무슨 말이냐. 말로 하면 진짜 알아듣기 어렵잖아. 그치? 그림 하나로 그냥 끝나요. 야,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면은 뭐 그래프 끊어지면 안 되고 부드럽게 연결됐다는 뜻이거든. 꺾이는 점 없이. 그러면 그냥 뭐 가정해보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대신 양쪽 끝에 높이가 같아야 돼. 맞아? 그러면 어떻다고? 그 사이엔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말이야. 그냥 최소한 하나 이상. 지금 이 그림에 몇 개야? 저 C가 2개나 존재하는 거야. 최소한 하나 이상 이런 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A랑 B 사이에. 여기까지 괜찮니? 중요한 건 A와 B 사이여야 돼. C라는 놈이 A나 B가 돼서는 안 돼. 양쪽 끝값이 돼서는 안 돼. 그 사이 값이어야 돼. 무조건. 알겠죠? 요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 그럼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지. 뭐 일반화 시키고 싶잖아. 매우 특수한 상황 말고 양쪽 끝에 높이가 같은 상황 말고 일반화 시키고 싶다고. 그게 바로 평균값 정리라는 겁니다. 평균값 정리. 뭐 영어로 줄여서 MVT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정도면 중요했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킨 거기 때문에 얘들아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해요. fx라는 놈이 당연히 연속성 보장되어야 되고요. 뭐 a, b에서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보장되어야 돼요. 열린 구간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저 노란색만 빠진 거야 이제. 노란색이 빠져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자, 이렇게 되면 F'C가 평균값이잖아. 평균 변화율. 즉 양쪽 끝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그런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 A와 B 사이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사실 롤의 정리라는 것도 요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야. 왜? FA랑 FB가 똑같으면 0 돼요. 이해가요? FA랑 FB가 똑같은 값이면 0 되잖아. 저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해.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시초를 먼저 알려준 것 뿐이지. 이해갈까? 자, 그럼 얘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야. 양쪽 끝에 높이가 같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해보자.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얘들아, 요 값 있죠? 얘 양쪽 끝값의 평균 변화율은 요 놈의 기울기다. 맞지? 그럼 무슨 말이야? A, B 사이에 요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한 번은 등장해 라는 뜻인 거야. 기하적으로 말하자면. 그치, 범석아? 네. 버텨봐, 엄마.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 그림도 만족하는 C는 2개가 존재하는 그림이 되겠죠.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가보자. 26번.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C는 뭘 만족해야 되더라? 롤의 정리를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라는 거라며, 그치? 근데 하나 더 있어. 뭐 A와 B 사이의 값이어야만 해.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실수를 안 하려면 문제를 풀 때 롤의 정리 만족하는 거 찾아. F'C 미분해서 C 집어넣으면 4-2C다. 미분해서 대입해 보셔야 돼. 0 맞다. 근데 요걸로 끝이 아니라 1보단 크고 3보단 작아야 돼도 꼭 쓰세요. 양쪽 끝에 등호가 거기 범위 보면 1부터 3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C는 그 사이의 값이어야만 해요. 알겠죠? 이 문제는 뭐 함정이 없어요. C는 2 하면 끝이야 그냥. 근데 항상 확인하고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체크.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F'C를 하시면 3C제곱 마이너스 3되고 그러면 0 나와. 근데 그 C가 마일과 2 사이여야 돼. 여기서 바로 함정을 판 거야. 위에 거 풀면 뭐 나오냐, 재혁아? 이거 풀면 C는 얼마 또는 얼마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1 나와. 그래서 답 2개 쓰면 틀리는 거라고. 왜?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서 이거 버리셔야 돼요. 얘만 답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됐지? 네. 그래서 뭐 27번 똑같이 하는 거라 쉬울 거라서 27, 28까지 한 번에 다 합시다. 네. 자, 27에 1, 2, 3번은 답 쉽게 나왔을 거예요. 3, 1, 3분의 5. 답만 체크할게요. 크게 문제 없지. 근데 28번에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었을 건데, 야, 롤의 정리라는 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니까? 롤의 정리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해. 그 중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야? 특수한 전제 조건? 높이가 같아야 된다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쪽 끝에 높이가 같아야 돼. 그런 A 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와 A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대입해서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자, 그러면 나는 뭐 A는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 3분의 뭐 약분하고 3분의 A로 묶으면 3 곱합시다. A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9는 제로라는 식이 될 거야. 그래서 A는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연수. 됐어? 자, 그러면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C라는 놈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여야 된다고도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 버려진다. C의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A 더하기 C 해서 답은 4가 돼주셔야 합니다. 얼마인지 이해 갈까요? 됐니? 오케이. 자, 넘어가서 평균값 정리. 여기도 뭐 동일한 문제입니다. 평균값 정리를 보시면 29의 1번. 양쪽 끝에 높이가 같을 필요는 이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뭐 해줘야 돼? F'C가 뭐랑 같은 거?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1과 같아지는 C를 찾으라는 거야.
양쪽 끝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C라는 놈은 마일과 1 사이 값이어야 된다예요. 내 말 이해 갈까? 자, 그럼 미분에서 C를 집어넣으면 6C 더하기 2라는 값이 될 거고요.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6, 마 1 집어넣으면 2, 6 빼기 2니까 4. 이렇게. 힘들어. 됐냐? 그러면 C는 0 나오고 끝이 나네요. 범위에도 들어가니까 끝. 답이지. 자, 2번도 한 번만 더. 뭐 해달라고? F'C 미분할게요. 3C제곱 더하기 2가 양쪽 끝값 3 빼기 0분의 F3은 3 집어넣으면 33 빼기 0. 그리고 C는 0보단 커야 되고 3보단 작아야 되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C제곱이 3 나오네요. 그래서 C의 값이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긴 하다만 우리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C만 고를 거라서 답은 루트 3이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네, 자 30, 31 일단 두 문제 시작. 뭐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있네요. 그냥 한 번에 다 합시다. 자 31번은 3, 32번은 3분의 2 루트 3 다 나오셨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1번도 뭐 이런 식을 만족하라고 했는데 얘가 0 나오기 때문에 C는 0 또는 2 나오는데 0은 범위에 포함 안 되므로 한 개만 답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두 개 나와, 몇 개인지 물어봤는데 두 개 나왔네. 두 개 잃어버리면 그 나락가는 거 다 알겠죠? 자, 32번도 마저 더 써보시자면 만족하는 C의 값을 줬어요. 즉 F'-2분의 1은 A 마이너스 2분의 FA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요거 풀어달라는 겁니다. 단지 그쵸? 자 미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물론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크고 A보단 작은 상황이어야 돼요. 이건 사실 단이라는 조건 안 줘도 성립해야 되는 말입니다. 평균값 정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미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빼기 4가 될 것 같아요. 됐냐? 네, 그 다음 는 A 더하기 2분의 자 A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랑 빼면 2A 제곱 마이너스 4A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빼면 없네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괜찮을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는 2A 제곱 마이너스 4A 넘겨서 2 나누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2인가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러면 안 돼. 뭐 잘못 썼어? 뭐 잘못 썼어? 어디 잘못 썼어? 알려줘. 분자 잘못됐니?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러네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8, 뿔8, 16, 빼기 16 오케이. 여기 빼기 16인 것 같아. 그래서 빼기 16 되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A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범위 만족해야 되므로 답은 1이다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실력업 두 문제 남아있을 겁니다. 34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34번.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거는 약간 해석을 좀 해서 응용해서 풀어달라는 건데 잘 봐 얘들아. 주어진 3차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잖아.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얘랑 접한대. 근데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뭐 하자. 얘를 평행이동하자. 반대로. 그럼 X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B만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어떤 게 되겠어? Y 더하기 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플러스 2 요거에 접해 있었겠지. 무슨 말이냐면 원래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놈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이 곡선을 저 3차 함수를 평행이동 요만큼 시켰다 합시다. 그럼 이 접선도 같이 평행이동 되지 않았겠냐고.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현재 요거 주고 얘 이동하면 얘에 접한다라고 했잖아. 너무 어렵다고. 차라리 요 놈을 원래대로 돌려서 얘 가지고 풀자고.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해 가겠니? 자, 그러면 쌤 그래도 모르는 문자가 2개나 맞아요. 2개나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라고 써놓으면 이건 뭐야? 그냥 숫자야, 숫자. 오케이? 우리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접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저 3차 함수 입장에선. 괜찮습니까? 됐니? 네, 그럼 이제 마무리 합시다. 저놈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접선인 거니까 첫 번째 접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 두 번째 기울기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2.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좋겠다 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넘겨서 3 나누면 t가 딱 1 나와 얘들아. 그럼 대입을 다시 해주면 1번 접점이 1,0이 되고요. 2번 기울기 마이너스 1 뭐 그대로겠지. 그러면 누가 요 직선이 뭐를 지나? 1,0을 지나야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접점을 알려줬으니까.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 야, a랑 b를 좌변으로 넘겼더니 a 더하기 b는 1 나오네요. 알겠어? 뭔 말인가? 이런 응용은 너희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돼. 단순 이걸 전개해서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겠죠? 자, 35번. 오늘 배운 평균값 위에다 써놔요. 평균값 정리 이용. 물론 정석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야매로 푸는 야매로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35번 시작. 정석으로 먼저 한번 풀어드릴게요, 얘들아. 알겠죠? 정석으로.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얘랑 얘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얘는 함수값의 차이로 보이지 않냐? 그치? 그래서 얘를 나눠볼 거야, 어떤 숫자로. 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얼마? 4. 이거 뭐야? 얘는 이 노란색 식이 의미하는 게 뭐지, 얘들아? x 빼기 1, fx 빼기 1 과 x 더하기 3, fx 더하기 3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됐어? 그러면 뭐 한다고? 무조건 존재한다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C라는 놈이 무조건 존재해. 이 C는 x-1보다는 크고 x 더하기 3보다는 작은 어떠한 값일 거야. 무조건 존재해야 돼. 됐니? 그렇다면 저기 밑줄 쳐놓은 fx 더하기 3 빼기 fx 마이너스 1은 얘들아 양변에 4를 곱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 f'C라고 써도 돼요.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야, 근데 요 식엔 x라는 문자가 더 이상 없이 c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c는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해. 봐봐, 요 식.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뭘로 가겠냐? 무한대로 가겠지. 얘도 뭘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c도 무한대로 간다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같은 상황인 거야. 이거일 때 궁금해? 근데 이거일 땐 얘도 된다며. 됐어? 그러면 끝났네? 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2라며. 문자만 c로 바뀐 거죠.
그럼 똑같잖아. 극한에서. 그래서 얼마? 8이 답입니다. 4 곱하기 2에서. 요게 정석이야.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 약간 엄청 야매는 아니야. 말이 되는 내용이거든. 설명을 드리자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로 수렴해? 2로 수렴하지. 그러면 나중에 가선 거의 기울기 2인 직선이 된다는 거야. 누가? fx가. 계속 빠르기가 2로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1이라는 값과 x 더하기 3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때 함수 fx는 거의 기울기 2짜리 직선이 된 거라고. 이해가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4잖아. 얘가 fx 빼기 1이고 얘가 fx 더하기 3인데 요 높이 차는 얼마여야 돼? 그래서 8이어야 된다 해요. 기울기가 2여야 돼서. 야매지만 맞는 방법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극한의 상황을 상상한 거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 잘 좀 적어 놓으시고 개념 하나 또 정리해 볼 겁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도함수의 활용은 계속 유지가 돼서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려 해요. 우리가 놀랍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식은 이미 봤어. 증가함수면 어떻게 써지고 막 이런 말들을. 자, 그래서 그거의 정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뭐 구간 A, B에서 증가한다. 증가함수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 쳐보자. 그럼 요거의 정의는 얘들아. 정의가 뭐였던 거 기억나니 혹시? 안 나겠죠? 오케이. 임의의 x1, x2의 값이 있어. A, B 사이에. 얘들아, 우리가 구간의 정의를 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얘는 집합의 정의였기 때문에 집합 포함 기호로 들어갑니다. 저렇게. A, B 사이에 어떠한 임의의 어떤 값 두 가지란 뜻이야. 요거에 대하여 만약 x1보다 x2가 클 때 함수값도 x1보다 fx2 값이 크다면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해요.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얘들아? 큰 값 넣었더니 큰 값 나오는 게 증가함수인 거야. 어떠한 값을 집어넣든. 간단하잖아. 이런 기호 본 거 같아, 표현도. 그치? 야, 그럼 감소함수는 어떠냐? 감소함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면 돼? 여기까지 똑같아. 큰 값 넣으면 작은 값 나와야 된다가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이렇게 가야 감소함수의 정의야. 그럼 증가감소함수에선 얘들아 정의 안에는 연속이나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없어요. 즉 만약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증가함수야. 왜? 그래프 끊어지는 거 상관없어. 연속이란 말 없잖아. 니네가 여기서 아무 값이나 두 개 딱 잡아봐. 둘 중에 얘가 더 크잖아. 얘보단 얘가 더 크잖아. 근데 그때 함수값도 fx1보단 fx2가 크잖아. 이러면은 증가함수라고. 그래프 끊어져도 증가함수 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내 말? 요게 이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확한 정의야. 물론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정의보다는 뭘 원하는 거야? 만약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 즉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다항함수 꼴이라면 언제 증가함수에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정의 말고. 왜? 얘는 모든 점을 가지고 다 체크해 봐야 되는 거야 원래. 맞잖아. 임의니까 아무 값이나 다 골랐을 때 항상 더 큰 값 나와야 증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할 때 다른 방법 알려줄게 라는 뜻이야. 그래서 F'X가 요게 뭐였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보다 크대. 어디에서? 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AB에서. 그러면 우리는 fx는 증가하고 있어 구간 AB에서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이해 가요? 이런 거지. 요 구간, 이 구간 얘기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파트. 이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맞잖아.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디는? 얘는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fx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볼 거예요. fx가 증가하고 있어. a, b 사이에서. 됐니? 그러면 f'x는 저 a, b 사이에서 값이 어때야 돼, 제어가? 0보다? 증가하고 있으면 f'x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양수면 0보다? 양수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죠. 근데 이젠 등호가 생겨요. 등호가 생깁니다, 얘들아. 등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있다. 이 0인 지점부터 오른쪽은 증가함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증가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 뽑든지 간에 큰 값 내면 큰 값 나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한순간 기울기 0 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등호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아이 쌤, 그럼 여기도 등호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 왜? 발레가 존재하면 말이 안 되는 거, 명제가 거짓인 거죠. 이런 함수도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쭉 가다가 올라가. 얘도 분명히 얘들아 미분계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지만 이 사이에선 두 점을 뽑잖아? 그럼 어때? 함수값이 똑같지. 증가함수의 정의를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증가함수라고 말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증가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런 일은 발생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어. 한순간 0 돼도.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도 얘는 생략하자. 감소. 그러면 f'x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돼요. 아니 쌤, 그러면 아까 이상한 그 발레 모양처럼 생기는 거를 매번 생각해야 되나요? 다행히 그건 아니야. 자, 이게 중요해. 우리가 다루는 다항함수, 앞으로 배울 3차, 4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다 포함. 알겠지? 근데 그 중에 상수함수 아닌 거, 상수함수는 빼고,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옆으로 쭉 생긴 놈 말하는 거야. 얘 빼고는 그냥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이상한 일이 안 생겨요. 증가하는 구간 찾으세요. 크거나 같다로 풀면 돼. 크다 말고. 등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꼭 우리가 푸는 다항함수에 한해서는. 알겠죠? 내 말 이해갈까? 실제로 문제 풀 땐 이렇게 풀 거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f'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우리가 외울 건 이거야. F'과 F가 있을 때 F'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인 구간들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함수에 한해서. 알겠죠? 여기까지 적어놓고 뭐 기본 문제 한두 개 내가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니네가 풀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내가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잘 적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너희가 아직 우리가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정석으로 한번 빠르게 보여줄 거야. 증감표라는 게 있어요. 증가감소를 판단하는 표가 있거든. 하는 방법. 그거 빠르게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6번 1번. 자, fx는 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x. 자, 얘의 증가감소를 뭐 조사라는 말은 증가하는 영역, 감소하는 영역 체크하라는 얘기거든. 자,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얘들아, 니네 2차 함수 그릴 수 있냐 없냐?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지. 그래서 얘는 그릴 수 있는 게 나오면 그리세요. f'x. 그러면 여기에 0 되는 값들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과 1이겠지. 됐어? 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f'의 뭐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부호가 중요하다. f'의 부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요걸 많이 연습할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건 f'의 값은 얘들아, 요 함수의 함수값이야. 됐어? f' 자체가 요 식이라며. 이 식의 값. 즉 어디? 요 윗부분은 양수겠지. 그게 f'의 부호라고. 됐어? 아래쪽은 음수, f'의 음수 부호. 됐니? 됐어? 범석이 멍 때리면 안 돼? 이씨. 자, 그러면 f'이 플러스일 땐 증가라며. 그치? 뭐라고 쓰면 되냐? fx는 증가합니다. 언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서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쓰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얘들아, 아까 등호 들어가도 된다며. 여기는 닫힌 구간으로 표기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x는 증가합니다. 왜? f'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하나 더 있네. 1보단 크거나 같은 영역도 바로 증가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f'의 부호가 음수인 파트에서는 fx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말과 1 사이인데 양쪽 끝은 포함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거기 문제에서 바라는 거. 됐어? 자, 2번. fx라는 놈이 요번엔 4차식입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2. 자, 그러면 미분하셔야 돼요.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들아 4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라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치? 자, 증가함표 빠르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x 값을 쓸 거야. 자, 이 옆에다가 x 값을 쓸 건데 어떤 x 값을 쓰냐? 0 되는 값 기준으로 쓸 거야. x 얼마일 때 f'이 0돼? 0이랑 3이라는 근이 존재하죠? 0과 3을 써놓고 그 사이 값들로 체크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끊어. f'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끊는 거야. 자, 그랬을 때 f' 값을 얘는 0이잖아. 괜찮니? 그 사이에서 부호로만 쓰는 거야, 이제부터. 잘 봐. 0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 얼마? 마이너스 1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4, 1, 마사. 곱하면 음수야, 양수야? 음수. 그럼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야. 증감표. 괜찮을까? 그 다음에 0과 3 사이 아무거나 1 넣어볼게. 1 넣어봐.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계속. 그러다가 3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음수야, 양수야? 양수지. 그러면 F라는 놈을 뭐라고 하냐면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한다라고 표기해요. 요게 증가함표예요. 쌤 그럼 여기엔 뭐 써요? 여기엔 실제 값 써야 돼요. F0 값 쓰는 거고 F3 값 쓰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어디까지는 3 직전까지는 F라는 놈은 계속 내려갔다 그치? 그래서 fx가 감소합니다. 언제? 3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쓰셔야 돼. 증가합니다. 언제? 3부터 계속 증가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증가함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합시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